자,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희입니다. 오늘은 12인의 성난 사람들 레지날드 로즈 작의 작품인데요. 한 소년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그 아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요 캐릭터를 4명을 뽑아서 한 명씩 독백을 지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배심원 3 동혁이가 이걸로 선생님하고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 배심원 3의 성격부터 우리가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자. 이 사람이 아들한테 좀 상처를 받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아비를 죽인 거에 대한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에서 한 게 아닌데 아들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보고, 여기에서 대사에도 나지만 사실 그 아들이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거든. 네. 그래서 여기 가슴에 칼 들어오는 거 안 보여? 라는 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 이 인물은 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다 보니까 자식이 아비를 죽인 거에 대한 거를 더 용서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유죄라고 얘기한 바로 그 배심원 3 연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사 한번 해보자. 걔가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기억 안 나? 죽일 거야. 그게 그놈이 한 소리야. 지 애비한테. 내가 좀 전에 성격을 얘기했지만 바로 지 애비한테 이게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어기차고 좀 더 열이 좀 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리를 좀 지르는 게 이렇게 그래야지 캐릭터가 더 살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좀 조용히 얘기해라. 내가 여기 소리 좀 지를게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걔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기억 안 나? 죽일 거야. 그게 그놈이 한 소리야, 지혜비한테. 이렇게 소리가 한꺼번에 가져야지만 성격이 살지. 걔가 뭐라 소리 질렀는지 기억 안 나? 죽일 거야. 그게 그놈이 한 소리야. 지 애비한테. 물론 여기 순표가 있더라도 한 소리야, 지 애비한테 이러면은 그 사람 감정이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들대. 오히려 그게 그놈이 한 소리야 하고 숨을 빨리 들이쉬고, 그게 그놈이 한 소리야, 지 애비한테. 이렇게 해줘야 이 사람 마음이 더욱더 표현이 잘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걔가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기억 안 나? 죽일 거야. 그게 그놈이 한 소리야. 지 애비한테. 그래야지 감정이 격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유죄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생기는 거야. 왜?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 애비 아니야. 그러면 썩어 빠진 놈.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식이 아버지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면 안 돼. 그게 이 말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괘씸한 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것도 괘씸한 건데, 이 아이가 더더군다나 아버지를 죽였어? 그러면 이건 당장 사형감이다 하고 괘씸한 마음이 더 보태기가 돼줘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그 감정의 속도가 더 빨라져야 돼.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 애비 아니야. 썩어빠진 놈. 난 알아.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어떤 줄 알아? 당신 줄 알아?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 애비 아니야. 여기서는 앞에 이제 이미 지 애비한테라고 감정을 좀 올렸기 때문에 네. 요 부분에서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 애비 아니야. 이렇게 뭔가 그 소리 할 때 갑자기 훅 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사람 성격이 나와. 침착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훅 하고 오는 성격들 있잖아. 왜 욱하는 성격 있잖아. 이게 확실하게 나와줘야 돼. 설득시키려고 해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 애비 아니야.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이렇게 하면은 설득력이 또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 애비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훅 하고 올라와야지. 훅 하고 올라온 성격이 보여. 살짝 설득하듯이. 그렇지. 처음에 설득을 하다가 그냥 열이 확 받는 거지 또. 응.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 애비 아니야.
썩어 빠진 놈. 난 알아. 그놈이 어떤 놈인지. 어떤 줄 알아? 당신들이 알아? 잘했어. 그러니까 동혁이 이제 실력이 많이 늘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매일 밤 찾아와서 당신들을 죽이는 줄 알아? 세상에 당신들 정말 모르겠어? 왜 나한테만 보이는데 왜? 여기 가슴에 칼 들어오는 거 안 보여? 이러면서 또 이제 비수에 꽂힌 그 마음을 또 훅하는 거야. 이제 왜냐면 이제 감정이 훅하고 오는 거를 계속 소리 지르면서 이제 대사를 해버리면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침착하려고 했으나 성격상 침착하려다가 또 훅하고 이래야지 이 사람 굉장히 성격이 욱하는구나, 흥분을 잘하는구나, 어떤 사건에 굉장히 뭔가 잡혀 있구나. 그래서 그거가 빗대서 더 배로 화가 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연기를 해보려면 침착하려고 하는 거가 충분히 연기가 되어져야 돼요. 침착하게 설득하려는 이유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설득하는 이유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감정이 훅 하고 들어와서 욱해지는 성격이라야 이 배심원 산 캐릭터가 산다는 거죠. 그럼 다시 그 뒤에 한번 해보자. 네. 어떻게 매일 밤 찾아와서 당신들을 죽이는지 알아? 세상에, 당신들 정말 모르겠어? 왜 나한테만 보이는데 왜? 여기 가슴에 칼 들어오는 거 안 보여? 자, 잘했는데 힘 딸리지. 네. 그게 보였어. 자, 그래서 숨을 안 쉬고 계속 그렇게 가면 힘이 딸리거든. 그래서 이제 뭐 발성 훈련을 해서 이게 내 감정을 한 호흡에 다 하겠다라는 욕심을 부렸으면 그만큼의 호흡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지. 근데 아직까지 그 역량이 안 된다면 중간쯤에, 그러니까 물음표가 3개가 나오니까 물음표가 이렇게 연달아 3, 4개가 나올 때는 그 3, 4개를 다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게 대사할 때 좋은 이제 대사 처리라고 봐야 돼. 그래서 그때 어떤 부분에서 약간 도둑숨이라고 이제 잠깐 숨을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셨으면 내뱉으면 대사할 수도 있고, 요걸 조금 조리 있게 여기다가 해주면 그 감정이 다 표현이 될 텐데, 그냥 화는 나는 건 표현해야 되겠고 호흡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얼굴 빨개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호흡 조절을 좀 잘해야 되겠지. 그것만 하면은 확실하게 이 대사 처리가 이제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네. 걔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기억 안 나? 죽일 거야. 그게 그놈이 한 소리야. 지혜비한테.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혜비 아니야. 썩어 빠진 놈. 난 알아. 그놈이 어떤 놈인지. 어떤 줄 알아? 당신들이 알아? 어떻게 매일 밤 찾아와서 당신들을 죽이는지 알아? 세상에, 당신들 정말 모르겠어? 왜 나한테만 보이는데 왜 여기 가슴에 칼 들어오는 거 안 보여? 자, 동혁이 한번 해보자. 이거는 그냥 내가 이 역을 맡았을 때는 감정의 어떤 톤이 뭐 이렇게 감정에 따라 톤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양한 방법을 해보고, 그거는 자기 감정대로 하면 돼.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더 자기가 말하는 이유를 가지고 감정 상태를 더 유지해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래서 캐릭터가 좀 나오려면 갑자기 훅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오케이, 자, 가보자. 걔가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기억 안 나? 죽일 거야. 그게 그놈이 한 소리야, 지혜비한테.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혜비 아니야. 썩어 빠진 놈. 난 알아, 그놈이 어떤 놈인지. 어떤 줄 알아? 당신들이 알아? 어떻게 매일 밤 찾아와서 당신들을 죽이는지 알아? 세상에, 당신들 정말 모르겠어? 왜 나한테만 보이는데 왜? 여기 가슴에 칼 들어오는 거 안 보여? 옳지. 잘했어. 잘했는데 특히 좀 칭찬해주고 싶다. 어떤 부분이냐면 호흡을 빼면서 대사하는 거를 해서 썩어 빠진 놈 이런 식으로 호흡을 빼면서 욕을 같이 이렇게, 욕이지 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호흡을 빼면서 실어서 한 게 오늘 굉장히 발전한 모습이다. 그건 참 잘했어. 자, 여러분, 자, 이 캐릭터는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아들한테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이 인물이 아비를 자식이 죽인다라는 이 자체를 용인을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침착하게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욱하고 생기는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자꾸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를 새기시고 연기에 집중해 보시면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캐릭터는 배심원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배심원장은 전체적으로 뭐 조율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조금 조리 있게, 그리고 전체 사람들이 토론한 내용을 그러니까 잘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명심하고 캐릭터를 표현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대사를 준비한 거는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10번 배심원이죠. 그 배심원이 뭐라 이제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니까 빈정 상한 거죠. 빈정이 상해서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가지고 빈정 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주의를 이제 기울이면서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찬현이가 요 대사를 한번 처음 한번 쳐볼까? 네. 나한테 진정해라 마라 그런 말 마시고 자요. 여기 와 앉으세요. 선생님이 한번 부드럽게 진행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 성격에 얼굴에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할 것 같진 않아. 네. 빈정이 상했어도 조금 표정은 좀 그렇게 안 하는 상황에서 한번 해봤습니까? 나한테 진정해라 마라 그런 말 마시고 자요. 여기 와 앉으세요. 선생님이 한번 부드럽게 진행해 보세요. 네. 나한테 진정해라 마라 그런 말 마시고 자요. 여기 와 앉으세요. 선생님이 한번 부드럽게 진행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캐릭터가 사는데 네. 본인이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인물하고 상관없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리고 뭐 제스처를 쓰게 돼버리면 캐릭터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어쨌든 그런 사람도 상대방의 그 말에 조금 열이 받았기 때문에 선생한텐 이게 식은 죽 먹기로 보이나 본데 배심원장님 이리 나오세요 하고 더 빈정상해서 더 빗대야 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여기서는 자기 감정이 조금 드러나야 되는 거지. 네. 응. 선생한텐 이게 식은 죽 먹기로 보이나 본데 배심원장님 이리 나오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아니, 표정 좀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른 대사 시켜보면 똑같은 표정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 인물이 아니라니까. 네. 일단은 이마에 주름을 만들지 마. 나한테 진정해라 마라 그런 말 마시고 자요.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이 한번 부드럽게 진행해 보세요. 선생한테 이게 식은 죽 먹기로 보이나 본데 배심원장님 이리 나오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볼래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 좀 리더로서의 어떤 그게 보이는데 계속 우습게 보여요? 뭐죠? 해볼래요? 막 이런 식으로 눈을 부릅뜨고 이마를 주름 이렇게 되면 이 인물이 아닌 거야. 좀 차갑게 하겠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 다시. 처음부터. 네. 나한테 진정해라 마라 그런 말 마시고 자요. 여기 와 앉으세요. 선생님이 한번 부드럽게 진행해 보세요. 선생한텐 이게 식은 죽 먹기로 보이나 본데 배심원장님 이리 나오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나온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나온다 했는데 나와버리면 어떡하니? 그래서 배우는 자기 습관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기에 그 표정이 나올 뿐더러, 그리고 대사에 쪼가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모든 연기를 하면 그 쪼가, 그 어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기 습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고 바른 말을 써야 되고 그 표정도 바르게 해야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사를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입 모양의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만 하면 찬현이가 이마에 주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눈을 부릅뜨고 턱을 약간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게 수근증 먹기로 보이나 본데 배심원장이 나오세요. 이렇게 입 모양이 계속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서 하는 그 표정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지.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애써보자고.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연기 안 하는 것 같아. 표정에 맞게끔 한 번 정도 뭐 내가 우습게 보여요? 할 때 눈썹 하나 뭐 하나 찍어 올려준다든지. 그리고 대사는 빈정상했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빈정상한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빈정상한 상태에서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자, 얼굴에 자꾸 뭔가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는 이유는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감정이 없든지 상태가 없든지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자꾸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얼굴을 자꾸 이렇게 인상을 쓰는 이런 습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말하는 이유가 정확해지면 마음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표정이 묻어나오게 되는데,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말만 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표정을 짓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나한테 진정해라 마라 그런 말 마시고 자요. 여기 와 앉으세요. 선생님이 한번 부드럽게 진행해보세요. 선생한텐 이게 식은 죽 먹기로 보이나 본데 배심 원장님 이리 나오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볼래요? 그렇지. 깔끔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을 텐데, 그 좀 전에 네가 그러니까 표정 지은 걸 해버리면 이 사람 성격이 오히려 안 보인단 말이야. 네. 잘했어. 자, 이번에는 배심원 7번 한번 캐릭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7번 캐릭터는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해야 될 그 배심원 자격으로 온 사람이 자기 그 손목시계를 보면서 야구 보러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쩌다 뽑혀온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봐야 되죠. 노는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그래서 얘기가 진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좀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캐릭터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로지 빨리 끝내고 나 야구 보러 가야 돼,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우리 병준이가 자 대사 한번 시작해 볼까? 네. 시작합시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야구장 티켓 끊어놨거든요. 양키즈 대 클리브랜드. 양키 새로운 투수가 있는데 모질레오스키 완전 물건이야 물건. 슉. 타자 정신을 쏙 빼놓는 거지. 야구 안 봐요? 여기 어떻게 앉을까요? 자, 편하게 아주 말 잘했어. 잘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입시장이나 네.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했을 때 성의를 가지고 하는 연기 같지 않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에너지를 가지고 편하게 말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은 목소리 자체를 너무 저음으로 해버리면 이 캐릭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지. 이제 여기서는 목소리 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인물을 만났는데 내 원래 목소리 톤이 굉장히 낮은 목소리 톤이야. 특히 병준이가 그 베이스 톤으로 낮게 깔렸는데, 이런 인물들은 약간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가줘야 성격상 조금 가벼운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건데, 목소리를 너무 낮게 해버리면 그 캐릭터가 안 산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본인이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역할을 맡았으면 톤을 좀 올려서 해주는 게 훨씬 이 인물에 가깝다라는 거, 요거 좀 생각하고 연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합시다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야구장 티켓 끊어놨거든요 하고 주위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키즈 대 클리브랜드. 양키에 새로운 투수가 있는데 모젤레우스키 완전 물건이야 물건. 진짜 이게 뭔가 같이 이게 뭔가 자기 혼자 막 재밌으니까, 그러면서 나 재밌으니까 너도 재밌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대의 반응이 없으니까 타자 정신을 쏙 빼는 거지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야구 안 봐요?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 분위기를 쓱 보니까 그 분위기가 아닌 게 비어? 이러면서 쓱 눈치 보고 여기 어떻게 앉을까요? 이러면서 능청만게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지. 이 12명의 배심원들 중에서 재밌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거든. 그러면 이거 재밌게 해줘야 돼. 네. 그걸 재밌게 하려면 목소리 너무 저음으로 해버리면 이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지. 자, 톤 바꿔서 한번 해볼게. 좀 더 조금 지금보다도 조금 더 까불까불하면서 좀 해볼까? 네.
시작 좀 합시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 야구장 티켓 그리고 끊어. 손목 시계를 이미 보고 시작합시다 좀 했는데 하고 이게 쓸데없는 호흡을 쓰는 거거든. 네. 거기서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번 배심원을 보면서 야, 시작합시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세련된 대사 처리지.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야구장 티켓 끊어놔야 됐거든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단 말이지. 그 쓸데없는 템포를 뺏어 먹은 거거든. 네. 자, 바로 톤을 확 바꿔줘야 돼. 시작합시다 좀. 야구 티켓 끊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톤을 딱 바꿔서 완전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시작합시다 좀. 아, 빨리 끝나야 되는데. 딱 하고 또 나왔어. 오. 바로 하지 못했어. 그게 병준이의 쓸데없이 호흡을 뱉는 습관이거든. 그 얘기 뭐냐면 딱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메꿔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고 호흡을 빼는 그런 습관들이 생긴 거거든.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뭔가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는 오히려 상대방을 본다든지 아니면 표정에 변화를 준다든지 그걸로 메꾸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대부분 하고 호흡을 빼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가 뜰 뿐더러 대사 재미없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빼지 말고 바로 시작합시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야구장 티켓 끊어야 끊어. 되는데 그것도 자기 어투죠. 시작합시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야구 티켓 끊어놨거든요. 양키즈 대 클리블랜드. 이제 그래놓고는 이제 신나가고 양키즈 대 클리블랜드. 양키즈는 투수가 있는데 모질레우스키 완전 물건이야 물건. 슈 타자 정신을 쏙 빼놓는 거지. 야구 안 봐요? 여기 어떻게 앉을까요? 이렇게 해야 템포도 생기고 깔끔하게 돼서 처리가 되는 거지. 근데 너무 지금 쓸데없는 걸 많이 넣지 마. 네. 좀 깔끔하게 해볼까? 시작합시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이고. 시작합시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고 지금 템포가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톤도 톤이지만 템포가 똑같아서 재미가 없는 거야. 템포가 다르잖아. 시작합시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야구장 티켓 끊어놔야 거든.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지. 네. 시작합시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야구 티켓 끊어야 됐거든요. 양키즈 클리블랜드 하고 여기 띄워있는 그 상황에서 계속 템포를 같이 하면 당연히 재미없지. 템포를 달리해야 돼. 네. 다시 시작합시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야구장 티켓 끊어놨거든요. 양키즈 대 클리브랜드. 양키에 새로운 투수가 있는데 모젤레우스키 완전 물건이야 물건. 휴. 타자 정신에 쏙 빼는 거지. 야구 무한해야지.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 지금 톤 변화하고 템포 달라지니까 재밌어졌거든. 그때는 아무 반응이 있으면 민망하잖아. 네. 그러면 순간 민망한 표정이 딱 나와야지. 재밌는 캐릭터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슉 그러니까 뭐 타자 정신을 쏙 빼놓는 거지. 신났는데 딱 변화해야 돼. 어정쩡하면 안 돼. 거기 다시 뭐야. 타자 정신을 슝 하고 슝. 슝 타자 정신을 쏙 빼는 거지. 야구 안 봐요? 여기 어떻게 앉을까요? 근데 너무 여기 앉을까요? 너무 갑자기 여자가 됐어. 어쨌든 잘했어. 네. 화이팅! 자, 이번에는 배심원 8 준비해봤는데요. 가장 침착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모든 배심원들한테 증명해 보이면서 얘기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적인 이미지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창현이가 이 대사를 하면서 한번 지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소년이 죽여버릴 거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건 이미 증명했지만 이렇게 재미없게 대사하면 아무도 안 듣지. 그러니까 침착하다고 해서 대사를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아무도 안 듣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력이 전혀 없는 대사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 한 가지라도 의심이 들면 그걸 파고들어서 증명해 보이고서 무죄와 유죄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몇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다 유죄라고 얘기하고 혼자만 무죄라고 했는데 그 혼자가 다 결국엔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을 뒤집어 엎을 정도라면 얼마나 진심 어린 그 말투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1위 연기를 맡으려면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리게 말을 해. 네. 그 노인이 소년이 죽여버릴 거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이미 증명했지만, 자,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들 일상에서 이런 말은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수백 번은 될 겁니다. 당신 또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아주. 너희 놈의 자식 아주 같이 죽자. 저런 놈은 그냥 죽여버려야 돼. 매일같이 그런 말을 사용하지만 정말 죽인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네. 너 나름대로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죽인다라는 말이 정말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미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 얘기했던 거가 지금 여기 딱 너무나 예문으로 나와줘서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 네.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너무 미워. 그래서 너무 미워갖고 아, 저 새끼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얘가 너무 밉게 하니까 야, 너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걔가 진짜 죽었다? 근데 그게 말하는 이유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말하는 이유가 된 거지. 네. 그 아이가 죽으라고 한 목적은 아니잖아. 네. 그치? 그것처럼 이 배심원 8도 우리가 죽어라 한다고 정말 그 사람을 죽는 걸 원하진 않지 않냐라는 얘기를 딱 하는 거라고 이게. 네. 자, 그래서 진심 어리게 한번 설득하면서 얘기해보자. 그 노인이 소년이 죽여버릴 거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건 이미 증명했지만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런 말은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수백 번은 될 겁니다. 당신 또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아주. 너희 놈의 자식 아주 같이 죽자. 저런 놈은 그냥 죽여버려야 돼. 매일같이 그런 말을 사용하지만 정말 죽인다는 뜻은 아니죠. 옳지.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창현이의 강점인데, 창현이가 정말로 무슨 연기를 할 때 진심을 담아서 연기를 하면 그 연기가 설득력이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거를 잘 명심을 하고 무슨 대사를 할 때 조금 더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말을 하게 되면 설득력 있는 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하면 될 것 같아. 네. 잘했어. 화이팅! 감사합니다.